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한국 축구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오늘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내일 저녁 8시에 한국과 요르단의 경기가 잡혀 있습니다. 근데 그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홍명보 감독이 역대급 망언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일단 지난 경기에서,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오만과 홈 경기에서 1대1로 비겼던 홍명보 감독의 한국 대표팀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홍명보 감독은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소식 전해드리고, 그리고 같이 기자회견에 나왔던 이재성 선수가 이번에 축구협회를 공개 저격하면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소식까지 제가 모두 전해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홍명보 감독이 어떤 망언을 터뜨렸는지 아시려면 지난 오만과 경기에 대해서 스토리를 약간 아셔야 됩니다. 일단 지난 경기에서 황희찬 선수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전에 오만의 동점골이 나오면서 피파 랭킹 23위 한국이 피파 랭킹 80위 오만과 홈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원정이었다면 뭐 그래도 원정이니까 라고 해줄 수 있지만, 홈에서 80위 오만과 비겼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경기력이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황희찬 선수가 지금 울버햄튼에서 벤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폼이 바닥까지 떨어져서 벤치를 지키고 있는 황희찬 선수였는데, 그래도 K리그 선수들보다는 클래스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황희찬 해줘 선발이 들어갔고, 그리고 부상으로 이강인 선수가 전반에 교체 투입되면서 이강인 해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황희찬 해줘, 이강인 해줘 두 가지 전술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냥 해줘 축구가 적중이 되면서 선제골을 넣었던 한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강인 선수가 부상으로 교체되었죠. 그 다음부터 해줘 축구가 나오지 않으면서 지금 홍명보 감독은 홈에서 오만한테 비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전반에는 점유율 67% 먹고 슈팅 3개, 유효슈팅 2개 날렸던 한국이었는데, 후반전에는 슈팅을 더 날렸습니다. 8번 날렸고요. 근데 오만이 슈팅 4개, 유효슈팅 하나 날렸는데, 일단 경기를 주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전술, 맞춤, 공격 패턴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일단 홈에서 무승부를 당해버린 홍명보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겼으면 이번 경기 정말 준비를 잘해 와야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경기 전에 홍명보 감독의 역대급 망언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부터 홍명보 감독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홍명보 감독은 내일 경기에 어떤 각오로 임하실 건가요? 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선수들이 휴식을 통해서 몸 상태를 끌어올렸고 이전보다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최근 3풀로 힘들어하시는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하면서 반드시 이기겠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지난 오만과 경기에서도 100% 승리를 했어야 됐는데, 홍명보 감독은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공수표를 날리고 말았습니다. 비기거나 못 이기면 어떻게 책임질 거죠? 여하튼 이상하게 답변을 하는 홍명보 감독이었고, 그리고 이강인 등 주요 선수 등이 부상으로 이탈을 했는데요. 영향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홍명보 감독은 변화는 불가피하겠지만 그동안 다져온 조직력과 밸런스를 무시할 수 없는데요. 프레시한 대체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라인업을 잘 구성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일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홍명보 감독은 이강인, 황인범, 이재성의 미드필더 구성으로 이 해외파 미드필더로부터 해줘, 너의 능력치를 보여줘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이강인과 백승호가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텐데, 일단 라인업을 잘 구성해 보겠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승호의 이탈로 3선 미들 자원이 부족한데요? 라는 질문이 들어가자, 맞습니다. 백승호의 이탈은 아쉽지만 3선 자원에서 가능한 카드를 최대한 활용할 생각입니다 하면서 일단은 선수들을 잘 활용해 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아마 내일 어떤 선수가 정상 컨디션이 아님에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뒤에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고, 그리고 요르단의 에이스 알타마리를 어떻게 막으실 건가요? 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알타마리는 매우 위협적인 선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타마리를 어떻게 제어하는지가 이번 경기의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잘 막을 준비를 했다고 밝히는 홍명보 감독이었는데, 그동안 김민재 선수에게 막아줘, 김민재 너밖에 없다 라고 수비를 보여준 홍명보 감독이었는데, 과연 내일 프랑스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알타마리를 막을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자가 질문이 들어갔는데, 조 1위 유지가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홍명보 감독은 현재 승점 15점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요르단과 이라크가 바짝 추격하고 있는데요. 방심하지 않겠고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면서 당연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충격적인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황인범 선수의 몸 상태가 어떤가요? 출전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황인범 선수는 네덜란드 1부 리그에서 최근 부상을 당하면서 거의 장기간 동안 나오지 못한 선수였습니다. 근데 굳이 이번 국가대표에 데리고 온 홍명보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홍명보 감독은 100%는 아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상태입니다. 본인도 출전 의지가 강하고 오는 훈련 후에 출전 시간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보호가 필요한 시점일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할 겁니다 하면서, 일단은 황인범 선수도 지금 다른 한국 미드필더보다 기량이 월등히 앞서는 유럽에서 뛰는 유로파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황인범 선수에게 해줘, 너만 믿는다 를 부탁하기 위해서 황인범이 100% 컨디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대에 소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와, 솔직히 K리그에서도 발굴하려면 발굴할 선수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황희찬도 데리고 온 것과 같이 황인범도 이번에 그냥 황인범이라는 유럽에서 뛰는 선수의 기량에 의지하겠다라는 홍명보 감독의 말도 안 되는 전술을 알 수 있는, 선택을 알 수 있는 인터뷰였습니다. 그리고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으면은 아예 안 데리고 오는 게 맞다고 할 수 있겠죠. 여하튼 말이 안 통하는 인터뷰를 하는 홍명보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인터뷰가 들어갔는데, 요르단은 3백과 밀집 수비를 쓰는 팀입니다.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가요? 라고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홍명보 감독은 지난 오만과 경기에서 밀집 수비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공략 방법은 있고 다만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는데요. 선수들과 이 부분을 공유했고 경기 흐름을 인식하면서 영리하게 플레이할 생각입니다 라면서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죠. 당연히 공략 방법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는 90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전반전에 얼마 만에 상대의 수비를 공략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후반에 다른 플랜 B를 가지고 뚫겠다, 이런 세세한 전술사항이 나왔어야 했는데 그냥 공략 방법은 있다, 근데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라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막 뱉어버리는 홍명보 감독의 역대급 충격 인터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번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도 없기 때문에 알타마리를 못 막을 가능성도 있고, 이강인이 그나마 좋은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미드필드 자원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강인이 있을 때는 기대가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 이강인 선수가 프랑스로 돌아갔죠. 소집 해제가 되어버리면서 프랑스로 돌아가 버렸는데, 이번 한국 대표팀은 역대급으로 위험할 수도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홍명보 감독이 말도 안 되는 역대급 망언을 뱉은 가운데 같이 나왔던 이재성 선수가 축구협회를 비난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인터뷰 내용도 바로 알아볼까요? 자, 그럼 이재성 선수가 뭐라고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을 비난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성 선수는 잔디 문제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경기를 하루 앞두고 또 잔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핑계처럼 들릴 수 있지만 경기력에 잔디의 상태가 지장이 가는 것은 사실이고 선수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잔디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이재성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K리그의 잔디 환경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재성이었습니다. K리그에서 뛸 때보다 지금이 더
안 좋아졌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남FC 훈련장을 보고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이런 곳에서 훈련을 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유로파 선수들이 만약 K리그 복귀를 생각한다면 이런 잔디 환경들이 아마 K리그 복귀를 망설이게 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일단 대놓고 축구협회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아니, 도대체 잔디 관리, 훈련장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잔디가 개판이냐? 왜 선진 축구를 구사하는 피파 랭킹 23위나 되는 한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한국 홈 구장에 이렇게 잔디 상태가 안 좋냐? 이런 환경 때문에 아마 K리그로 복귀를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안 하려고 할 것이다 라면서 대놓고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을 비난하는 이재성 선수였습니다. 와, 너무 멋있는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환경이 더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환경이 있어야지 선수들이 더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고 팬들도 즐겁게 경기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면서 대놓고 축구협회의 잔디 관리, 훈련장 관리를 저격하면서, 그리고 마무리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환경을 바꿔주세요 라고 일단 잘 마무리를 하는 이재성 선수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와, 이재성 선수의 이런 작심 발언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저번 오만과 경기에서 잔디가 너무 안 좋아서 잔디에 발이 푹 박히는 사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저작권 문제로 지금 AI가 제작한 이미지를 쓰고 있는데 이게 정말 말도 안 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피파 랭킹 23위 한국이면은 더 위를 바라보면서 월드컵 4강, 월드컵 우승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선수들을 관리해주고 지원하는 게 맞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정말 잔디 관리 뭐 하는 거냐고요. 이렇게 잔디가 쓰레기 같은 잔디를 운영하면서 한국 축구 선수들 보고 잘하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요번에 이재성 선수가 공개 저격한 대로 일단 축구협회가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홍명보 감독은 이번 경기를 앞두고 나서 밀집 수비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문제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공부 못하는 학생들도 서울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죠 라고 이렇게 막 대응할 수도 있는 정말 역대급 발언을 한 홍명보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과연 내일 한국 대표팀이 승리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